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텃밭 작물 중에 그 배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키우는 과정 같이 텃밭 농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공유하려고 이렇게 시리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방지했는 농약 어떤 것을 방지했느냐, 왜, 이런 이야기와, 지난번 제가 예고해드렸죠. 이제 그 물연병, 뿌리혹병, 배추의 3대 질병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노균병. 이런 세 가지 중에 이제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고, 오늘은 노균병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한,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상수입니다.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한 것은 중수, 그리고 걸린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옆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균병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어떤 약을 살포했는지 이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림이 다르죠. 이렇게 까만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비닐 덮어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곁들여 보겠습니다. 여기 대략 한 60폭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지난번에 옮겨 심었다 말씀드렸죠. 이 복분자 농장 중간 죽은 부위에 옮겨 심은 배추 대략 한 40폭이, 그래서 한 대충 한 100폭이 되는데요. 자가사병으로 솔직히 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중간중간 먹어야 되는데, 배추는 참고로 약을 또 중간중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제가 비닐을 덮은 이유는, 이렇게 약을 치면서 여기에는 약이 가지 않도록 제가 비닐을 덮었습니다. 비닐을 덮고, 또 제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벽돌을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폭이, 그렇게 합이 6폭이는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약을 치지 않습니다. 왜? 벌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쌈채소를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이제 겉에 공장은 만들었으니까 얘들이 만드는 쏙잎을 계속 따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가족들 모일 때, 그때부터 제가 수확을 해서 요건 쌈채소로 활용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쌈채소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6포기는 이제 혹시 벌레가 생기면 제가 천상 잡아야 됩니다. 이제 벌레와 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가 방지한 약은요, 저는 늘 방지를 하면 보여드립니다. 왜? 늘 댓글로 오늘은 뭘 쳤어요? 라고 묻기 때문에 아예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왜? 라는 설명까지 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지한 약은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다 한꺼번에 혼용해서 살포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살포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용해 살포했고,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자, 필요하시면 이렇게 스캔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상주농협에 다 판매하는 거고요. 이렇게 살포했는데, 종합살균제 카브리오 A, 이거 한 통 있으면 우리 텃밭 같은 경우는 한참 씁니다. 이게 물 500리터용인데, 요게 고추의 탄저부터 시작해서 종합입니다. 어떤 게 또 되는가 하면, 배추 같은 경우에는 노균병, 노균병도 되고요, 곰팡이병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진균계통에 좋다. 이제 물은병 방제는 제가 한 2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띄웠습니다. 띄우고, 지금 다른 집 벌써 물은병 때문에 요새 최근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 오고 고온이고 하다 보니까 물병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는 벌써 한 그릇 맞서가지고 노균병 쪽으로 제가 이렇게 방제를 했다. 요건 참고로 6.7g 들어갑니다. 요 숟가락이 요 10g인데요. 한 3분의 2 못되게, 절반 조금 더 되게 넣으면 6.7g입니다. 그리고 볼야무레씨, 요거는 배추 벼룩이 벌레, 그리고 파밤나방, 이런 나방류, 특히 나방류에 대단히 좋습니다. 참고로 파에도 칠 수 있고요. 요거는 4mm에서 5mm. 그러니까 요 숟가락으로, 요게 수화제나 잎상은 10g인데요. 요 물은 15mm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해서 이렇게 4 내지 5mm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스트레토곤 진딧물약입니다. 10g 들어갔어요. 진딧물 노른지 같이 되는데 배추에는 알게 모르게 진딧물도 생기기 때문에 같이 방비를 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배추에 참 중요한 영양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칼슘, 붕소, 마그네슘 요 3가지가 혼용된 겁니다. 3가지가. 그래서 그 칼슘, 붕소, 마그네슘 혼용된 요 4종 복비까지 3가지. 요거는 한 말당 요거는 그 2숟가락 한 20에서 30g 30ml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혼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제가 말씀 중에 언급한 녹균병입니다. 자, 이제 녹균병은 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방지하면 효율적이냐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녹균병은 저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온도가 저온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차없이 오는 것이 뭐냐, 바로 녹균병입니다. 녹균병은 그러니까 뭐 대관령 같이 여름철에는 대관령 같은 곳 이런 데서는 여름철에 벌써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녹균병, 특히 고냉지 채소 올 수 있고요. 일반 이런 노지 채소, 이런 노지에 키우는 이런 배추들은 언제 오느냐,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여름 9월달 이제 방제를 해야 됩니다. 9월 하순. 금년도는 온도가 너무 높았죠. 그래서 보통 9월 10일 15일이면 오는데 금년도는 그동안 고온 때문에 문제가 조금 그래도 덜 더웠어, 좀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결 나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방비를 하셔야 된다. 참고로 이 카보리 A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다른 약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침투 및 보호입니다. 이 약에 걸치면 이렇게 그 잎 세포라든지 기공 이런 주변에 흡착돼 가지고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피부를 그 식물 표면을 보호함을 해 가지고 예방 효과도 있다. 예방 효과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치료 및 예방입니다. 치료 및 예방. 단 이런 스트로병 계통은 너무 자주 쳐주시면 저항성이 생긴다. 그래서 연중 2번 내지 많게는 3번만 쳐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같이 곁들여 봅니다. 자, 녹균병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자, 녹균병이 걸리기 좋은 조건은 뭐냐? 첫째, 온도가 뚝 떨어졌을 때. 둘째, 비가 자주 왔을 때. 셋째, 너무 과습한 경우 통풍이 안 된다, 과습하다, 그러면 어김없이 오는 것이 곰팡입니다. 특히 녹균병은 특징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생물에 생깁니다. 죽은 조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즉 이풀이가 깨끗한 상태에서 침투를 합니다. 그게 녹균병이다. 이슬로자 녹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9월 말 10월 초 되면요, 이슬이 차고 안개가 낍니다. 그러면 4시간 5시간 동안 잎이 촉촉합니다. 그러면 녹균병 포자가 이제 그 날라와 가지고 묻었을 경우에 어김없이 침입해 가지고 이 풀이가 뒷면이 처음에는 꼭 이슬 안전 거치 해 가지고 나중엔 마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녹균병과 또 그 반전 세균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성 그 병은 그 노래져 가지고 빵고 뽕뽕 나고요. 요거는 보면 그냥 마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에 제 밭에 여기 샤이니한 게 있는데 제가 실험용으로 놔둔 겁니다. 약해 실험하려고 사실 놔둔 건데, 제가 농약을 치료받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농약 약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약을 칩니다. 이렇게 뭐 많이 달았지만은 어김없이 최근에 비가 많이 오면서 완전히 녹균병으로 완전히 갔습니다. 이게 녹균병이에요. 이슬 잎 뒷머리 보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마릅니다. 즉 깨끗한 부분에 와가지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마릅니다. 제가 배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 참고로 이렇게 포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요건 제가 아마 나중에 퇴직하면 이건 잘라낼 거예요. 제가 이게 차인 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제가 시험용으로 농약 공부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심어놨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자, 그러면 녹균병에 많이 사용하는 약들은 뭐냐? 많이 사용하는 약들은 요즘은 그 드론으로도 보면 이제 드론 가지고 대농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도 방지하거든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등록된 게 뭐 미리카트, 그리고 뭐 프로키온, 젠프로, 퀸텍, 캐스팅 이런 약들은 드론으로도 살포 가능합니다. 드론. 그리고 그 외에 녹균병이 등록된 약들은 저희 사무실에 파는 그 기준을 봤을 때 리도밀 골드가 있고요, 인피니트,
그리고 그 외에 조르백 바운티, 조르백 불씨, 예, 2가지, 그리고 명작, 원프로, 그리고 킨테오 같은 거죠. 이슬탄,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가까운 농약사나 아니면 농협에 영농지원센터 이런 데 가시면 다양한 그런 녹균병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셔가지고 미리 걸리기 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녹균병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요, 저온, 즉 수분과 온도, 대단한 발병 조건이다.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뚝 떨어진다, 그리고 다습하다, 이슬이 빨리 마르지 않는다, 이러면 필이 오는 병이 녹균병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제를 잘 하시고요. 물론 이때 곁들여 가지고 파반나방 역시나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딧물 이렇게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녹균병은 조금 보여드렸다시피 저런 포도라든지 바깥채소, 즉 오이, 호박, 수박 이런 데도 많고요. 그리고 모든 작물에 다 있는 병입니다, 녹균병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나 통풍, 배수가 잘 되도록 너무 밀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햇빛입니다. 햇빛, 즉 빛이 쨍쨍해 나가지고 광합성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면 녹균병을 덜 걸립니다. 즉 약하게 크는 것들 녹균병 옵니다. 그러니까 방배를 잘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농약을 방지하면서 녹균병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까지 방배를 했으니까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부터 쏙잎은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잎채소, 잎을 따가 먹을 수 있는 쌈채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몇 포기 정도 놔두시면 좋다. 왜? 모든 걸 다 통배추로 다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맛있는 텃밭농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황금잔 배추인데요, 이 속에 노랗은 원래 품종이 그랬어요. 처음에 노랗게 크다가 이게 이 쏙노랑 배추다 보니까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노랗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결고돼 가지고 안에서 이제 햇빛을 안 보면 그땐 진짜 노래요, 쏙이. 그래서 지금 햇빛을 못 보니까 더 노랗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무 옷걸음 주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봤어야 되는데요, 제가 미끄럼을 많이 해가지고 옷걸음 아직 못했습니다. 미끄럼을 적당히 했기 때문에 굳이 옷걸음의 필요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가볍게 살짝 하는 방법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제가 닭걸을 드린다고 했는데 닭걸 영상을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왜? 미끄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옷걸음을 해버리면 또 이게 과하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